안녕하십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최형자입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에서 오늘 황혼의 사랑, 설렘과 비밀 사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타시죠. 또 65세가 되면 무임승차권, 우대용 교통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생활에는 뭐 나이가 제한이 없죠. 몇 세부터 무엇을 받고 65세 되면 국민연금 또 교통 우대 카드를 이렇게 받는데,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65세가 되어서 이제 무임 교통카드를 받고 지하철을 타면서 거기에서 이제 황혼의 사랑이 시작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저도 여기 올 때 그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요. 우리가 이거 탈 때 이제 국가에서는 노인들에게 왜 무임승차권을 65세가 되면 줬을까요? 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라고, 그리고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고 사회생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이 무임승차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이제 65세가 되어서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당고개에서부터 사당까지 가는 그 지하철을 계속 타고 다니는데, 이 할머니는 이제 육아를 하는 할머니예요. 아침에 가서 이제 손주를 보는 케이스죠. 우리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습니다. 3월 달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차를 탈 때 우리 개찰구에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찍잖아요. 처음에는 그 무임승차하고 일반 카드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찰구에서 이렇게 카드를 찍으면 어르신 행복하세요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머니가 같은 시간에 꼭 같은 그 이제 종착지에서 당국에서 타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집이 사당역 근처에 있기에 손주 녀석을 일주일씩 교대로 사돈과 번갈아 가며 돌보고 있는 육아 할머니입니다. 격주에 한 번씩 주 5일 동안 1시간 한 40분 정도 그 거리를 두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집에 가서 간식도 준비하고 창거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할머니는 집에서 항상 오전 10시쯤 돼서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이제 계속 그렇게 다닌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까지만 해도 지하철 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집에 오고 가며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아주 황혼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우리 지하철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탔을 때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인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시죠. 하루는 제 옆자리에 한 70세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과 함께 앉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훤칠한 키에 또 흰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보이면서도 아주 깔끔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핸드폰도 보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고, 5년 전에 또 이제 사별한 남편의 모습도 그 어르신 그 속에 조금 담겨 있어서 이 할머니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하철에서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사당역에서 하차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똑같은 일상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10시쯤에 또 이제 당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제 제 옆자리에 앉았던 어르신이 제 옆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는 거죠. 그날도 옆에 앉은 어르신은 말없이 또 핸드폰을 보다가 가끔은 또 졸기도 하면서 졸 때는 가끔 이제 그 할머니 어깨에다가 이렇게 살짝 기대기도 하시다가 또 지하철이 흔들리면 무릎을 또 살짝 이렇게 또 기대기도 하고 무릎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무시기도 하다가 이렇게 스킨십이 조금씩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순간 이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진동인가? 아니면 운명의 신호인가?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음이 설레임으로 가득 있다가 사당역에서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리면서도 그 지하철에서 흔들릴 때마다 그 어르신의 무릎이 이렇게 닿였던 그런 촉감도 있고 또 잠이 들 때는 자기 어깨에 살짝 기대서 또 잠이 들고 하니까 계속 마음이 좀 설레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월, 화, 수, 목요일이 됐는 날 저는 너무도 궁금하고 아무 말 없이 제 옆에서 앉아있는 어르신에게 어디를 가시는데 이 시간에 꼭 이 지하철을 타느냐고 정말 계속 이거 한번 여쭤봐야지 하다가 정말 큰 용기를 내어서 이 가슴 속에 꾹 눌러 있는 걸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소리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계속 같은 그 자리에서 그 노인석에서 계속 타고 다니다가 목소리도 이제 처음 들어본 거죠. 그분은 저음의 차분한 목소리로 그냥 혼자 지하철을 타고 오이도역에 내려서 서해 바닷가에 빨간 등대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내일은 금요일이라 이제 아들 집에 갔다가 또 한 주 쉬고 다다음 주 월요일에 이 지하철을 타고 이 같은 시간에 타니까 또 만날 수 있느냐고 이제 용기 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르신도 이제 좋은 반응을 했겠죠. 한 주가 지나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탔는데 일주일 정도 집에 있으면서 이 할머니 마음은 얼마나 콩당콩당 그렸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오시나 오시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또 탔는데 언제 탔는지 제 옆에는 그 어르신이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은 더 쿵쿵 뛰기 시작했으며 전 남편을 아침에서 그 지하철에서 만난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어르신도 이제 한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3년 전에 아내랑 사별을 하고 그냥 할 일 없이 지하철을 타고 오이도에서 내려서 이제 빨간 뭐 등대 여러분들 가보셨죠? 빨간 등대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 등대에 가서 그냥 하염없이 있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돌아오시곤 한대요. 끝없이 밀려왔다 또 밀려가는 파도처럼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이분은 이제 느끼시려고 그렇게 이제 가신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할머니도 5년 전에 남편하고 이제 사별을 했는데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또 이 할머니는 용기를 또 내어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빨간 등대를 보고 싶으니 저랑 같이 갈 수 있어요? 하고 정말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주는 아들 집에서 한 주는 또 양영감, 이제 양신대 양영감님과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괜찮은 그 항혼의 사랑이죠. 제부도에서 가서 이제 싱싱한 회도 먹고 또 해상 케이블카도 타며 하늘 위로 내려다보는 크고 작은 섬과 또 푸른 바다의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오며 대자연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품 안에서 환영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안겨주었다고 해요. 자연도 좋고 또 사랑하는 그 설레임에 있는 또 어르신하고 같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그 어르신과 함께 하고 이제 보고 싶다는 거, 또 여행을 함께 탄다는 거, 이거도 그 할머니의 마음은 아직도 나는 세상과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서로 마주보고 케이블카를 탔어요. 탔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케이블카 안에서 우리는 길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나 이 항혼의 사랑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누가 먼저 입맞춤을 시도했느냐기보다도 서로가 너무나 원했던 것처럼 이 할머니도 반항하지 않고 또 어르신도 저를 열정적으로 원했습니다. 너무 멋진 사랑이지 않을까요?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 보냈던 외롭고 또 고독하고 허전한 그런 나의 마음을 이제 그 어르신도 원했고 또 나도 원했고 양영감님도 아내와 사별했던 외롭고 고독했던 그 허전한 그 마음을 두 분은 이제 긴 입맞춤으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에구, 들으시는 분은 약간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거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 이 나이에 65세, 70세 된 나이에 이렇게 될까?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나 그 사별의 슬픔은 다 다가오기는 하고 또 누구에게나 이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아픔 속에는 살아온 세월은 이제 할아버지는 그 3년이 됐고 할머니는 5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서로의 가슴 속에 서로 의지하고 또 마음이 또 짠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두 분이 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긴 이제 입맞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양영감과의 사이는 어떻게 됐어요?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옆에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이제 그 양영감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 주변에서도 뭐 손주 보러 가지 않는 날은 마을에서 조용하고 또 분위기가 좋은 데 가서 이제 차도 한 번씩 마시고 또 가끔 이제 서로는 아직 연락처는 주고받지 않고 이 양영감님께서는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몇 시에 언제 이걸 탄다라는 걸 알고 계속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교통카드 그게 삑삑 소리가 나면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됐다라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아들 집에 갈 때는 사당역에서 내렸지만 또 사돈이 손주를 보는 주간에는 지하철에서 만나 다시 또 서해 바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주만 또 사당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 양 영감님을 알고부터는 가끔씩 이제 서해 바다를 가기도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한 번은 계속 이제 지하철에서만 타니까 이제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지하철에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고향 근처에 가서 여행을 한번 1박 2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 할머니한테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는 그냥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손주 보고 아들 집에 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여행으로 이어진다. 이 할머니께서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엄청 두근거리고 또 할머니한테는 아들이 둘 있고 또 할아버지한테는 아들 둘, 딸 하나 또 자녀들이 있는 건데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을 떠나야 될까요? 떠나지 않고 그냥 사랑 열차 안에서 사랑만 나누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래서 떠난다, 안 떠난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떠난다고 할 때는 이 할머니는 모험과 선택이 있어요. 이제 선택은 자기의 결정이죠. 그리고 남편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는데 모험 삼아 1박 2일로 여행을 가? 마라? 이제 이러한 그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이제 사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얼마 전에 뭐 모험을 떠난 적이 있나요? 예. 이제 연세가 되면 참 이렇게 첫 경험, 모험하는데 조금 두려움은 있기는 하는데 할머니께서도 한번 떠나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머물 수도 있고 또 여행을 가서 또 이제 뭐 1박 2일이 좋으면은 더 2박 3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마음은 아마 젊은이든 시니어든 다 누구나 설레일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은 삶의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렇다고 아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굉장한 이 설레임으로 떠날까 말까 하고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 할머니한테 대답을 드려야 될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거죠. 이제 그 할머니의 선택에 딸려 있고 또 뭐 자녀한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녀들은 엄마 그냥 한번 떠나봐. 또 그렇게도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손주를 또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양 영감님께서 여행을 떠나자고 했는데 아유 나 안 떠나요 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떠나는 것은 그냥 이대로 사랑열차 안에서 그냥 늘 했던 것처럼 지하철을 타고 또 서해 바다 가고 이러한 안전과 익숙함이 또 있을 테고 또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이제 가정에서 뭐 일주일은 또 아들 집에 또 일주일은 자기 집에 이제 사돈하고 자꾸 교대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익숙해져 있고 소소한 인연의 즐거움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만난 사랑인데
여러분들도 정말 그 양영감님이 1박 2일로 여행 떠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거는 뭐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모험과 선택은 자기 결정권에 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양영감님과 새로운 관계로 한 발 내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양영감님의 아직 마음은 어떻는지 잘 모르죠. 거의 다 제가 이제 다른 사례를 보면 여행 가기 전까지는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오면 조금 그게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용돈의 비밀, 시아버지의 두 번째 연애라는 사연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2세의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55세 큰 며느리입니다. 이분은 보통 연구소에 뭐 자기 사연을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아버지의 이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고, 또 시아버지는 굉장히 이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한번 만나고 오신 이후부터 아들에게 야, 나 용돈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그 용돈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10만 원씩 받아가신대요. 그래서 이 큰 며느리가 도대체 우리 시아버님은 이 용돈을 어디에 사용하시나 싶어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또 이제 시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몇 년째 뭐 계시고 하니까 이 시아버님이 여자친구가 생겼나 이제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연구소에 온 사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시아버님께서 제 남편에게 한 달에 2번씩 용돈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밥값도 내야 하고 또 커피도 사야 되고 하니까 용돈이 또 필요하시겠죠. 사실은 3년 전에 시어머님께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시아버님께서는 혼자서 이제 3년 동안 외롭고 허전하고 죄책감과 또 정체성 혼란을 겪고 계신 듯 합니다. 이제 며느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연구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가 오면은 이제 사람 이름은 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또 이제 밥 먹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랑받았던 기억도 절대 그 안에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성생활을 너무너무 즐겁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며느리가 왜 이것을 걱정하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시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는 건강하여 부부관계도 좋으시고
하루에 두 분이 똑같이 운동도 2시간씩 하고 오후에도 또 2시간씩 하면서 하루 3끼 꼭 식사도 챙기시고 두 부부가 노인복지관에 가셔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함께 뭐 생활체조도 하시고 또 에어로빅도 하시고 탁구도 함께 치고 노래교실, 웃음치료 아주 굉장히 인고 부부였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매로 요양원에 가셨는데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어느 주말에 요양원에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요양원에 계시니까 그 사이에 얼굴도 수축해지시고 시어머님을 보니까 마음이 찡하고 또 눈물이 걸썽거렸습니다. 이제 그 어머님의 그 따뜻한 감정이 또 있었죠. 모처럼 오랜만에 만난 두 분은 벤치에 앉아서 서로 껴안고 좋아하셨고 시모님께서는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남편 팔을 부여잡고 얼굴도 비비고 손도 쓰다듬고 그렇게 표정이 전혀 그 요양원에 계셨던 그 표정이 아니라 이제 남편을 만난 거죠. 오래간만에. 그래 만났더니 너무너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이제 며느리가 본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아마도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은 즐거웠던 성경험이 되살아나서 저렇게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가 이제 진행이 되더라도 또 알츠하이머는 뭐 다른 거는 또 기억을 잃어버리더라도 성에 대한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남아있다고 하는 통계를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 경험이 치매 환자도 누구나 또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좋았거나 또 따뜻했다 하는 그런 행복감이 있으면 그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저절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제 시아버지께서 그것을 이제 아내한테서 느끼고 나서 그 외출 허가증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 요양원에서 통령상으로는 외출 금지이긴 하지만 책임지고 다시 동행하겠다라는 외출 기록지를 이제 작성하고 겨우 이제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시아버님께서도 평소 때와 다르게 밝은 표정을 지으셨고 우리 가족은 모처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외출 허락을 받아 오셨는지 두 분이 며느리하고 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두 분만 댁에 계시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은 공원을 산책하고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은 목욕도 함께 하시고 둘만의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여전히 저희 남편보다 더 건강하시고 허벅지 근육도 자기 남편보다 더 튼튼하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며느리의 걱정은 아버님께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우리 남편에게도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 유전인자 있으면 두말할 것 없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더 궁금한 것은 어머님께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데 부부 관계가 가능할까요? 네,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인 면으로 보면 가능하죠. 그리고 시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오신 후부터 그때부터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생긴 듯 합니다. 어떻게 아버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시아버지의 심리적인 배경은
나이가 들어도 정서적 교감과 애정은 여전히 필요하죠. 뭐 연세가 70이 되어도 워낙 건강하시고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부부 관계도 굉장히 좋으셔서 그 시아버님의 그 배경은 어떻게 하든지 배우자 치매로 단절된 관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겠어요. 외로움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오래간만에 외출을 해서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목욕도 하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지낸 이후로부터 시아버님께서는 이제 용돈을 달라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 며느리 말씀에 의하면 여자친구는 이제 시아버님께서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는 단순한 성적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계신다 하더라도 뭐 여자친구가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버님께서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가족 입장에서의 고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요양원에 아직 계셔요. 할머니는. 법적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면 아직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는 걱정을 뭐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제 아직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차피 요양원에서는 걱정된다라는 표정으로 해서 이제 많이 악화도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연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갈등도 있고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딸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여자친구가 있다면 재산 상속 문제 또 사회적 시선까지 고려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죠. 많이 염려도 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셔서 이제 영원히 또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을 텐데 경제적 법정 피해가 없는가 또 재산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이 정서적 안정은 할아버지는 이제 워낙 이렇게 신체도 건강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정서적인 안정은 와이프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또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도덕상 안정은 정서적에 도움은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의 입장은 고려되는가? 시어머니가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큰 아들과 큰 며느리는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이런 흑백의 논리보다 또 일단 아버지, 시아버지도 너무 외롭게 계시니까 시아버지의 행복이라든지 또 배우자도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가족의 권리와 안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애매모호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시어머님은 살아 계신데 시아버지의 성 욕구 또 이제 정신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이거를 허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이제 가족끼리 의논도 이렇게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례도 보면 그 무임성차에서 사랑이 싹 터서 이제 설레기도 하고 또 양영감님께서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양영감님께서는 이 할머니가
이제 첫 번째 당고개역에서 차를 타는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할머니는 그 마음에 뭐 어떻게 설레이고 뭐 다시 남편을 보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여행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왕이면 한번 떠나보시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두 번째 사례에서도 보면 시아버님께서 자기 와이프가 지금 요양원에 계셔요. 그런데 한번 이제 집에 외출 허가증을 끊고 집에 와서 두 분이 이제 목욕도 하시고 뭐 이렇게 재밌는 정말 사랑을 보내고, 그 이후부터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용돈을 좀 올려달라, 용돈을 달라 그러는데 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어차피 또 아버님은 혼자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며느리가 알고 이제 가족 회의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의 시아버지의 행복도 또 중요하죠.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딸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빠, 응? 엄마가 지금 요양원에 살아 계시는데 이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느냐고, 딸은 또 아우성이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버지의 행복이 또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굉장히 또 지혜롭고 현명한 며느리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그러한 걱정을 함께 나누고자 이제 했던 그런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니어가 되고 노인이 되었다고 해도 내가 이 사랑할 권리는 있고, 또 여행을 떠나는 자기 결정, 자기의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니어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망설임보다도 그 할머니가 용기 내어서 서해 바다에 같이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러한 용기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무조건 참아내야 된다, 아이고 뭐 민망해라, 이 나이에 무슨, 그렇게 하고 참아내시지 말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자기의 소리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여러분들도 당당한 시니어로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